우리들은 사람들과 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만큼 관계 속에서 화술은 중요하게 갖추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기는 대화라는 책으로 함께 할게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꼭 이것만은 지키자. 독이 되는 대화법 4가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하나도 알 수 없어. 말하는 요지가 뭐야?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왜 하지? 무슨 말을 하자는 거야? 우리들은 상대와 말을 주고받다가 불시에 이런 말을 던질 때가 있다. 긴 시간을 이야기 나누는데 도대체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을 때를 자주 마주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알아듣지 못할 때라도 재차 요구해 물어볼 수 있지만 대화의 시간도 짧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땐 이렇게 말을 늘어놓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 대화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화가 치민다. 더구나 그 말이 도리에 맞지도 않는 어불성설의 이야기라면 인내의 한계는 극에 달한다.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기는 하는데 도무지 내용이 주제를 받쳐주지 못하는 말만 하는 사람과 마주 앉게 되면 짜증이 왈칵 밀려온다. 그렇듯 논지가 일관되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어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 더 들 뿐이다. 자신이 대화 상대에게 이런 느낌을 주는 타입이라면 한 번쯤 길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해내야 한다. 말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엔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말을 할 때 단어 선택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못한 논지를 보여주는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실수를 자아내게 만든다. 대화란 상대와 교감을 통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감정 전달은커녕 의미 전달조차 아예 생각해 볼 수 없는 대화 상대라면 어떤 사람과 접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주제가 명확하고 화제에 대한 선명성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의 중심을 잡고 대화를 끌어내야 한다. 남의 험담을 들을 때 우리는 귀를 막고 모른 척할 수 있을까? 그 험담의 대상이 자신과도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듣고 싶어질 것이다. 도대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험담의 대상이 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좋은 대상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나랑 친하지 않아서 나도 욕하고 싶은 대상이었을 때는 그 험담을 들으면 때론 통쾌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나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그 험담에 귀를 막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하여튼 친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해 누군가가 번갈아 욕하며 독설을 퍼붓고 인신공격을 한다면 어떨까?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한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한테도 욕을 한다고. 당사자가 없다면 함부로 험담을 해도 될까? 험담들이 나오면 분위기가 묘해진다. 점차 얘기가 길어질수록 흥분을 하며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더 생겨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는 그만둡시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결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식어지고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 그리고 대다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침묵하고 말 것이다. 그만두자고 말한 사람은 고매한 인격자라도 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험담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남의 얘기나 하는 비열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치 본인은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인격자처럼 말하는 것 같고, 그 험담을 저지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남의 욕이나 듣는 비겁한 사람으로 추락시켜버리는 대처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신중하게 듣고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코 비난의 대열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 그냥 듣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다음 말하는 도중 반드시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릴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말꼬리를 붙잡아 얼른 다른 화제로 옮겨가는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를 험담하는 와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 그 사람 AB산업에도 버젓이 줄을 있더구만.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에 괴재라잖아. 이때가 기회가 된다. 참, AB산업 주가는 어떠해요? 아휴, 겉으로야 번듯해 보이지만 이제 그쪽 산업도 한물 가지 않았나? 이렇게 화제의 중심을 험담의 대상자에게서 다른 쪽으로 완전히 회전해 버리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면 그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매번 같은 화제에 붙들리고 마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애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과 끝을 장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은 상사에 대한 험담 일색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시종일관 정치나 종교 이야기에 여념이 없거나 어떤 사람은 연예인 이야기 등으로 예견되는 대화 내용을 풀어놓는다면 오래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그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이야기를 하겠지 하는 예상을 하게 돼서 기대감이 사라진다. 만약 오늘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똑같은 화제를 끄집어낸다면 점점 그 사람이 지겨워질 것은 분명하다. 대화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계속해서 먹는다면 머지않아 질리고 말 것이다. 대화의 다양한 화제를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게 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자. 당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틀린 사실을 말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상대의 의견이 틀린다고 말해주거나 당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대서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 있을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듣다 못해 상대방의 말을 저지하거나 반대 의견으로 논박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남의 말에 반대해서 말을 하기란 매우 어렵다. 반대 의견을 말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를 분노하게 만든다. 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상대편이 오래도록 생각한 끝에 모처럼 말을 하는 것인데 즉흥적인 생각으로 반대한다.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상대가 오래 생각해서 말한 내용을 숙고하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반대를 내세운다면 말을 한 사람은 몹시 불쾌하다. 무시당했다고 여겨져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상대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듯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아유, 그건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이때는 말로써 다투는 것이 아닌 감정 싸움으로 번질 여지가 충분하다. 상대의 말을 전면 무시하는 이런 태도로는 토론이나 의견 교환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 정도가 되면 멱살을 잡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상대편의 말을 충분히 알려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밀고 나간다. 아유, 글쎄, 그것보다는 이쪽 편이 훨씬 좋다니까요. 저를 믿고 일단 따라와 보세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고집불통 같은 사람과 누가 대화하고 싶을까? 더 이상 말을 섞게 되면 토론이 아닌 논쟁으로 번져 말싸움만 지루하게 해대고
결론도 나지 않는 소모적인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자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화를 낼지도 모르는 상대자와 누가 대화할까? 책의 저자는 이기는 대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대화란 말로써 상대와 승부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능숙하게 잘해서 상대를 제압하라는 것도 아니다. 말을 아끼고 아껴서 머릿속으로 정리되어 나온 진실한 말들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녀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일, 이것이 이기는 대화다.